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휴대폰 통신 방식이 어쩌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들이 대체 어떻게 지구에 있는 모든 휴대폰을 우주랑 다이렉트로 연결하려고 하는지 그 야심찬 계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등산을 하거나 좀 외진 곳으로 여행 갔을 때 휴대폰 신호가 갑자기 끊겨서 답답했던 경험이요. 만약에 말이죠, 이 통신 음영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사전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꿈꾸는 건요, 단순한 혁신 그 이상입니다. 별도의 장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 스마트폰으로 우주에서 직접 쏴주는 초고속 인터넷을 쓰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비전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구현한다는 걸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좀 기발합니다. 바로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기지국을 만드는 거죠. 이 기술의 심장은 바로 위성의 진화에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블루버드 블럭2는요, 이전 모델을 그냥 구닥다리로 만들어버릴 정도예요. 보시다시피 안테나 크기는 훨씬 커졌고 데이터 속도는 무려 4배나 빨라졌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결국 이게 돼야 더 많은 사람한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빠른 인터넷을 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위성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압도적인 크기의 안테나입니다. 면적이 약 223제곱미터, 거의 70평 가까이 되는데 웬만한 아파트 한 채가 그냥 우주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거대한 귀가 있으니까 저 수백 킬로미터 아래 땅에서 보내는 그 약한 스마트폰 신호를 딱 잡아챌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강력한 신호를 정확하게 다시 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체 개발한 AST 5000 칩인데요. 이 칩 하나가 위성 한 대에서 수백만 개의 통신을 동시에 처리하고 속도는 최대 120Mbps까지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기술이 있으면 뭐 하나요? 이걸 팔아야죠. 그런데 ASTS는 여기서 진짜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통신사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따 ASTS가 일반 소비자한테 직접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자신들의 위성 네트워크를 통신사들한테 도매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AT&T 같은 통신사들은 이걸 받아서 자기들 고객한테 파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뭐 고객을 새로 모을 필요도 없고 마케팅 비용도 안 들고 그냥 바로 거대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니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수익 모델은요, 놀랄 만큼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통신사랑 ASTS가 수익을 그냥 딱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위성만 쏘아 올리면 그 다음부터 가입자가 늘어나는 건 거의 다 추가 비용 없는 순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효율적인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전략 그냥 계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어요. AT&T, 버라이즌, 보다폰, 라쿠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 세계 통신 거물들이 다 파트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파트너사들의 가입자를 다 합치면 잠재 고객이 무려 30억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렇게 좋은 시장에 경쟁자가 없을 리가 없죠. 우주 기술의 최강자, 바로 스페이스X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대결 구도를 보면요. 접근 방식,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회사의 접근법은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TS는 통신사랑 협력하는 B2B 모델의 소수의 초대형 위성으로 처음부터 완전한 광대역 인터넷을 목표로 하고요. 반면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B2C, 그리고 수많은 소형 위성을 띄워서 일단은 문자 메시지 같은 간단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죠.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는요, 두 회사가 규제 당국에 낸 서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에다 대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ASTS의 저 거대한 위성은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우주에서 막 굴러다니다가 다른 위성이랑 충돌할 위험이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전 뒤에는 당연히 엄청난 변동성과 리스크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2주가 타임라인을 보면요. 와,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버라이즌이랑 계약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면 주가가 막 하늘로 치솟았다가도 투자은행에서 안 좋은 보고서 하나 내면 그냥 바닥으로 꽂히고 그러다가 또 미 국방부랑 계약했다는 소식에 다시 급등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회사의 뉴스 하나하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죠. 물론 마냥 좋은 이야기만 할 순 없겠죠. 분명히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실행 리스크. 과거에도 발사가 몇 번 미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규제 문제. 아까 스페이스X랑 싸우는 거 보셨죠? FCC 같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기존 주주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앞으로 연결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이 해가 바로 ASTS의 비전이 진짜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냥 꿈으로 남을지 결정되는 말 그대로 심판의 해가 될 겁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계획대로 수십 개의 위성을 제때 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느냐? 둘째, 그래서 마침내 AT&T나 버라이즌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진짜로 돈 내고 쓰기 시작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겠죠.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정말로 휴대폰 통신 음영 지역의 종말을 목격하게 되는 걸까요? 만약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연결하는 방식 자체가 영원히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